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32회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은요, 애초에 그것의 논의가 학교 교육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교육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학교 교육 중에서도 공교육이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진 셈이기 때문에 이른바 통합예술교육이라는 것이, 아츠 인터그레이션이라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육의 큰 부분을 사립학교 교육이 담당하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원들을 양성해냄에 있어서 학교 교육이 담당하게 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교육이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소위 왕따니 또 아주 역사가 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 경쟁적 교육, 입시 과열 교육의 폐해 때문에 학교 교육에 대한 우려와 반성의 목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논의가 시작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독일에서 1988년에 발표되었던 문헌, 문화교육을 위한 개념, 입장과 제안이라는 문헌을 일부 발췌해서 번역하고 발간하였습니다. 이 문헌은 독일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상하게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제목이 Concept for Cultural Education, Positions and Recommendation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1994년도에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이 설립되자마자 가장 초기에 발표했던 연구 성과 중에 하나가 이 독일 문헌, 문화교육을 위한 개념, 입장과 제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관이 설립되자마자 그 초대 수장을 맡았던 분, 그러니까 초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을 맡았던 분이 바로 서울대 미학과의 김문환 교수였습니다. 김문환 교수는 88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의 작사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튼 이 독일의 문헌, 문화교육을 위한 개념, 입장과 제안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일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죠. 문화교육을 위한 개념, 입장과 제안은 문화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문헌 안에서 문화교육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을 읽으면서 그 문헌의 내용으로부터 문화교육의 개념을 추론해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 문헌을 발췌 번역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문헌을 입수해서 읽어본다면 발췌되지 않은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만을, 그 버전만을 입수해서 읽어보면 그 안에서 명확하게 문화교육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제공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추론에 의해서 문화교육의 개념을 이해하자면 그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즉, 무미건조하게 지식을 주입하는 대신에 미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활용 내지는 응용하여 교육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정적 교육과 감수성 교육, 자율교육, 여가의 활용,
다문화 교육 등을 이루려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술 교육, 학교 외부에 있는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과 연계한 교육의 형태들이 이 독일식 문화교육의 구체적 양상이 됩니다. 그러다가요, 최혜자 선생이 문화정책 논총 24호 2010년 9월에 발간된 책자인데요. 그 안에 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모색, 허버트 리드의 예술을 통한 교육, 비판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김문환 교수라고 하네요. 1997년도에 김문환 교수는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독일문화원이 주최한 한독 문화정책 세미나 중 도시의 문화환경 실태와 문화정책 방향이라는 발제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가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독일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한독 문화정책 세미나라는 것이 흥미롭죠? 문화예술교육, 문화교육이라는 개념이 독일로부터 수입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최혜자 선생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데 과연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김문환이었느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문화예술이라는 말이 그 전에도 사용되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혹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을 그 이전에 어느 자리에서 하고들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최혜자 선생의 연구를 존중한다면 아마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이 정부의 정책 관련 문건에 등장하는 예는 97년도의 김문환 교수의 경우가 최초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김문환 교수는 1999년 5월에 자신의 저서 문화교육론을 출판합니다. 이 책은요, 문화예술교육의 이론화에 많이 참고되어 왔습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글을 쓰면서 문화교육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참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랑 문화교육이랑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명칭이 다르잖아요. 문화교육이랑 문화예술교육은 표기가 다른데 왜 문화교육론이라는 책을 문화예술교육에 대하여 글을 쓰는 사람들이 참고하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역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은 문화교육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1999년 5월에 문화교육론이 나올 때 이 당시에 김문환 교수는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대 원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후임인 3대 문화정책개발원장은 1999년 8월 7일자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김문환 교수가 낸 문화교육론이라는 책은 자신이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몸을 담고 있던 동안 문화교육의 연구에 관여했던 내용들을 종합한 것이라는 것을 또 짐작할 수가 있겠죠. 김문환 교수의 이임 이후로는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관심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조금씩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 되면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정가병 선생 등이 초등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연구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에는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해체됐죠. 그것은 다른 기관들과 합쳐져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2007년 2월에 현재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2002년 12월에 김문환 선생이 계시던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2002년 12월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 12월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후에 그의 참여정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문화교육 개념은 김문환 선생이 계시던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많이 논의되다가 2002년에 그것이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을 연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